115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에 못지않은 큰 비가 더 예상된다는 점이죠. 침수 피해 현장을 오늘 찾은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거라며 근본적인 대책 또 이재민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별이 5개, 다정해는 5시, 뉴스픽도 5개입니다. 뉴스픽 5 시작하죠.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115년 만에 폭우, 그리고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 한 달간 100년 대계와 살인죄 적용, 마지막 15만 육박입니다. 네, 다들 무사하신지요? 이 115년 만에 내린 관측사상 최악의 폭우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마치 재난 영화와도 같은 풍경, 도로가 잠기고 지하철이 멈춰섰죠. 또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사이 8명이 숨졌습니다. 이 밤 사이에 영상 보시면서 피해 상황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젯밤 서울 강남역입니다. 이 친구의 손을 내친 검은 옷의 여성, 물속에서 몇 바퀴 구르는 모습입니다. 겨우 멈춰섰지만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이미 엉덩이까지 차오른 거센 물살에 속절없이 주저앉고 마는 또 다른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지하철 동작역 플랫폼으로 향하는 계단에 폭포수처럼 물이 밀려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은 이수역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찍은 영상인데 플랫폼에 흙탕물이 가득 차 있죠. 결국 열차 정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자, 사진도 조금 볼 텐데요. 강남의 대형 종합병원 한 의료진이 검사실에 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 수건 같은 걸로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사진인데요. 온라인에서 서초동 현자라고 불리는 이 남성, 강남대로 한복판에 잠긴 차 위에서 모든 걸 내려놓은 듯 그냥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한밤의 시내버스입니다. 의자는 아예 보이지가 않고요. 천장에 달린 손잡이만 간신히 물 밖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관악구 청량동 커다란 바위가 나뒹굴고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산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자, 도대체 비가 얼마나 내린 걸까요? 어제 서울 기상청에 기록된 밤 9시 시간당 강수량은 141.5mm였습니다. 동작구의 경우 하루에 421ml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는데요. 시간 단위든 하루 단위든 역대 최고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잘 와닿지가 않으신다고요? 자, 보통 7월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어제 다 왔다고 보면 되고 1년 강수량의 4분의 1이 내렸다라고 하면 실감이 좀 나실까요? 자, 여기에 낙뢰까지 어제 하루 수도권에선 무려 2,000번이 넘는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비 좀 많이 보셨어요? 내가 이거 한 13년, 14년째 하는데 그 전에 한 번 넘쳐가지고 저 물막이를 한번 해줬어. 네. 막았는데 네. 안에서 막 역수를 하니까 여기서 차 올라오고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 승용차가 시동이 꺼져서 멈추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그냥 닫혀버린 거예요. 앞차가 멈춰버려서. 네네. 그래서 한 5분 만에 차가 끝까지 차가지고 네. 또 창문으로 해서 탈출을 했어요. 창문으로 나오신 거예요? 네, 인명피해도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 39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 3명이 고립돼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고요. 또 동작구 흑석동에선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60대 구청 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자, 한편 생명을 구한 용감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어젯밤 강남구 서초동의 한 사거리, 앞도 보이지 않는 폭우 속에 한 여성 운전자가 물에 잠긴 차에 고립이 됐습니다. 자, 이때 한 시민이 차를 향해 뛰어들었고 자신의 목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운전자를 꺼내서 지금 헤엄을 쳐 나오고 있는 장면이죠.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시민 운전자를 안전한 곳까지 옮긴 뒤에 별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은 강남역에 등장한 슈퍼맨이라고 합니다. 쓰레기로 인해 꽉 막힌 배수로를 번쩍 들어올려서 맨손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종아리까지 차올랐던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자, 이 강남대로변에 마치 이 빨래처럼 널린 침수차들입니다.
이번 폭우 유독 서울 동남권에 집중됐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비가 많이 왔습니다. 서울 지역의 그래프를 보시면 은평구에는 95.5ml가 왔는데 그리고 마포가 136, 용산이 280 정도 내렸는데요. 동작과 관악, 서초, 강남, 송파, 동남권은 모두 300ml 이상, 동작구는 400ml 이상 넘는 역대급 강수량입니다. 또 강남권은 지형 자체가 주변보다 10m 이상 낮은 항아리 형태의 구릉지인데요.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면 순식간에 물이 고여버립니다. 이 반포천 상류가 물을 내보낼 수 있는 통수 능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특히 저침수 지역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대처, 이재민들에 대한 신속한 대피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폭우가 지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이 상황을 또 점검을 해서 이러한 재난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자, 오후 들어 빗줄기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포대로 잠수교, 또 올림픽대로 여의 하류에서 상류 양방향, 염창하이스에서 동작대교 통행이 어렵고요. 이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는 복구 작업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곧 퇴근길 실시간 정보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 주 비가 내내 계속 내립니다. 오호츠크해 일대에서 거대한 고기압이 지난달부터 계속 버티고 있어서 여기에 가로막힌 찬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밀려서 내려오고요. 그 아래 북태평양 고기압과 강하게 충돌하면서 정체정선을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지역은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충청 북부인데요.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엔 최대 300mm 이상의 폭우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침수뿐만 아니라 산사태도 크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쪽 경기 남부와 이 충청 북부에 머물고 있던 정체전선은 조금씩 북상을 해서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 영서까지 다시 영향을 주면서 정체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픽은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네, 윤 대통령 휴가 복귀 첫날 밤 115년 만에 폭우라는 재난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오늘 하루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기존의 세종시 일정을 급하게 변경해 서울 정부청사 재난안전상황실로 출근을 했고 긴급대책회의, 국무회의를 연달아 주재하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재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주거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주거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 곧이어 피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일가족 3명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한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인데요. 이 주택 반지하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40대 여성과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10대 딸이 순식간에 차오른 물에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야, 근데 여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순식간에 저 땅이 터져요. 폭포수가 순식간에. 순식간에 돌아. 네. 터져가지고. 어저께 밤 10시전에 집중 한 400ml가. 그 전에 여기는 한 8시 20분 터져버리니까 반쯤에 한 번에 여기 그냥 쳤어요. 들어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물이 올라온 게 1시간도 안 걸렸잖아. 그렇죠. 1시간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수압되면 한 10분도 15분도 안 걸렸어요. 저쪽에는 아빠가 와가지고 주차장 쪽에서 그거를 뜯었어요. 방충망을. 근데 여기는 뜯을 수가 없었어요. 네, 이렇게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들과 대화를 나눈 뒤 지하 1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아직 다 빠지지 않은 흙탕물에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 가족의 평소 사정과 또 사고 경위에 대해서 물은 뒤 취약계층이 안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 주거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잠깐 지금 물이 빠졌으니까 나 잠깐 들어가. 안 빠졌어요. 그 밑에까지만 가서는 보게. 뭐라 하면 비춰보지. 아우, 이 문이 지금 문이 열리지만 네네. 물을 뺐는데도 이러네. 너무너무 곤란하게 나왔어요. 다만 폭우가 쏟아지던 어젯밤 윤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앞서 일픽에서 보셨듯 서초동 일대 역시 침수 피해를 크게 입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자택 건물 엘리베이터에서도 이렇게 물이 천장에서 쏟아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고립됐다, 폭우에 출근도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래서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가깝게 있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위기 상황에 대통령이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고립이 돼서 못 나간 게 아니라 여러 상황상 나가지 않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던 설명인데요. 자, 모든 인력이 현장 대처에 매진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로 이정하면 보고나 의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있고, 그럼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집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그 상황에 이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경호받으며 나가는 게 맞느냐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고 어젯밤 9시부터 오늘 새벽 3시, 다시 새벽 6시부터 실시간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 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가졌지만 모두 긴장감을 갖고 총력 대응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픽도 짧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픽은 한 달간 100년 대계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수장 박순애 장관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만 5세 입학 추진 같은 졸속 행정에 책임을 진 건데요. 어제 오후 긴급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네, 채 1분도 되지 않는 사퇴해변으로 35일간의 장관 생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국 만 5세 입학 정책은 폐기수순 밟을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야권에서는 더 큰 쇄신을 요구합니다. 박순애로는 부족하다. 대통령실을 전면 교체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특히 탁상 공론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적극 귀 기울이고 반영해서 정책이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검토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 정책은 사실상 폐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픽 가겠습니다. 살인죄 적용입니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는데요. 현장에서 구호 조치 안 하고 왜 도주하셨습니까? 무슨 의도가?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 검찰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판단해 혐의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된 불법 촬영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15만 명 육박입니다. 네, 코로나 이야기인데요.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15만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64명, 대략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숫자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40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자 가운데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리는 BA.2.75 감염 사례 8건 추가됐고요. 재감염자는 전체 확진자의 한 6% 정도 됐는데 이 중에 과반이 1020 세대라고 합니다. 낮은 백신 접종률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네, 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